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평범한 직장인이고 강남권역 오피스 시장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몇 년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시험을 한 3년 반에서 4년 조금 안 되게 준비했습니다. 그 시험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관련된 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부모님이랑 또 부모님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이거 직업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험 생활은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연차별로 생각을 해보면 1년차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2년차 때는 이제 조금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3년차 때는 이제는 알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험이 끝났어요. 그럼 수험 생활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아쉬움이 남는 건 제가 수험 처음 시작할 때는 간평사라는 시험이 많이 좀 침체기였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응시생도 좀 적고 하다 보니 그때 약간 통념이 1차는 간단하게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대강 해서 2차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좀 필승 전략 같이 약간 수험가에 퍼져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3과목 2차에서 꽈락만 안 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1차 과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적인 연계가 되진 않지만 틀을 잘 잡고 가면은 2차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항상 1차를 좀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거, 좀 그게 좀 쉽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잘했다 생각한 거는 끝까지 항상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슬럼프가 오거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거나 해도 어쨌든 꾸준히 최대한 끝까지 시험 당일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인터뷰 자체가 시험을 좀 그만둔 분들께 하는 그런 인터뷰다 보니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어쨌든 끝까지는 해봐야 그만둘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험 생활 동안 건강이나 금전이나 인간관계 문제는 없으셨나요? 건강은 확실히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책을 많이 보다 보니 시력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그리고 이게 자꾸 밥을 좀 사 먹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아끼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체형 검진할 때 고지혈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공부를 좀 오래 하게 되면은 건강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전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고 인간관계도 사실 꾸준히 쉴 때 주말에 뭐 여자친구랑 좀 담소 나누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수험하면서 이 시험 특성상 좀 2차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목별로 뭐 스터디 같은 것도 매일 참석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인간관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에는 한 어느 정도 차이로 안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차이가 꽤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시험을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싸리 29, 그 당시가 29이었거든요, 작년이니까. 29 시험까지 준비를 해서 안 되면은 깔끔하게 접겠다라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자친구한테도 말을 했고, 그리고 뭐 친한 친구들한테도 난 29까지는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취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어떻게 보면 공표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만해야 된다라고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그만두는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더 할 힘이 있느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직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 시험들이다 보니까 이 시험을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이걸 1년 더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에너지 측면에서 이걸 더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딸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이 상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내년도 그리고 작년, 올해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경쟁이 낮을 때 진입을 해서 높을 때 이렇게 탈출을 했기 때문에 더 느낀 바인데, 처음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한 2,000명 이 정도밖에 접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8,000명, 이 정도, 거의 10,000명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 이게 옛날처럼 해서 되는 시험인가? 좀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좀 파생돼서 말씀을 드릴게, 이런 경쟁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을 자신이 있는가까지 좀 나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좀 종합을 하자면, 먼저 이걸 계속 할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그리고 이 시험이 상대평가인데 경쟁 추세가 어떻냐, 그리고 이 미친 경쟁도 뚫고 이겨내서 붙을 자신이 있느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험을 그만둘지 계속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험을 그만둔 거는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일단 바로 취업을 한 거 자체는 후회가 없는데, 아무래도 수험에서는 후회가 아주 없진 않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퇴근하고 깔짝깔짝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직 시험이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처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험을 그만두면서 당시에 힘들거나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 저는 시험 결과 발표나고 새벽에 울면서 원서를 썼어요. 이력서를. 근데 이것도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건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어쨌든 여자친구, 그리고 저처럼 수험을 좀 포기하고 취업으로 돌려서 좀 잘 풀린 케이스인 친구들, 이런 케이스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채용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마음 빨리 다잡고 준비를 해라. 취업 준비를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수험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해야겠다 하고서 새벽에 눈물을 훔치며 컴퓨터 앞에 서서 그렇게 이력서를 써봤죠. 근데 이게 이력서라는 게 취업용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자기소개서랑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좀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좀 이겨내시더라고요.